저희 앞에 기다렸습니다. 그 앞치만 이거 다 태양 일로 와. 고양이야? 저기가 더 좋은 그래요? 그래서 형 발표 쫓아와 왜? 이쪽으로 저희 아산 생활자원처리장을 방문해 주신 세종시 주민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시 자원화시설팀장 임태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담당 부서가 이곳 아산 생활자원처리장과 이 전반적인 아산 환경과학공원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저희 시설에 이렇게 100분 정도가 오신 거는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용 인원이 많아서 저희가 좀 시설이 좀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견학하시면서 1호차, 2호차, 3호차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본인 호차에 따라서 이렇게 안내하시는 분들 잘 따라서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우선 저희 아산 환경과학공원 홍보 영상 보시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받고 이동하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가감없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심성의껏 저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홍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온천 휴양도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충절의 고장, 세계 최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센터, 자동차 산업 및 반도체 산업 등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아산. 하지만 관광, 문화, 산업의 도시라 불리는 아산이 그동안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왔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폐기물로 자연은 더 이상 오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 인간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생활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만이 아니라 수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전량 대체 에너지화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제를 도입, 주민과 시가 하나 되어 전국 최초 무분규 입지 선정으로 최첨단 시설인 아산 환경과학공원을 건립하였습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미동에 위치한 아산 환경과학공원은 91,424제곱미터의 부지에 소각동, 관리동, 건강문화센터, 아산 그린타워, 환경테마공원, 장영실 과학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최적의 조건을 기반으로 하여 최고의 시설을 마련함으로써 하루에 200톤의 생활 폐기물과 하수 슬러지를 안전하게 소각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고효율로 회수하여 건강문화센터, 식물원에 사용되고 남는 여론을 인근 기업체에 전량 판매하는 대체 에너지 시설로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전역에서 수거된 생활 폐기물을 폐기물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수거하고 계량대에서 반입량을 측정한 후 압취 방지 시설을 갖춘 반입장 출입문을 통과하여 폐기물 저장소에 저장하게 되며 별도로 수거된 부피가 큰 대형 쓰레기는 파쇄기에 의해 파쇄된 후 저장소에서 저장하게 됩니다. 하수 슬러지는 하수 처리장 반입 저장소에서 소각장 내 건조기로 이송되어지며 건조기에서 건조된 슬러지는 배출 컨베이어를 거쳐 폐기물 저장소에 저장됩니다. 폐기물 저장소에 저장된 폐기물은 폐기물 크레인에 의해 균질한 성산으로 혼합된 후 소각로에 투입됩니다. 소각로에 투입된 폐기물은 최신의 왕복동식 화격자 위를 이동하면서 850도씨 이상의 고온 조건에서 건조, 연소,
후 연소의 3단계 완전 연소 과정을 통하여 유해가스 발생이 최소화하여 처리되고, 이때 발생된 바닥재 및 비산재는 외부 매립장에 처리됩니다. 폐기물 저장조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오수 저장조에 보관 후 오수 분무 펌프로 소각로에 분무하여 폐기물과 함께 처리되며, 발생 악취는 소각로에 연소용 공기로 투입하여 폐기물과 함께 태워서 악취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열 회수 시설인 폐열 보일러는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850도씨 이상의 연소가스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때 생산된 고온 스팀은 공원 내부 시설의 난방에 사용하고, 잉여 스팀은 기업체의 에너지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된 연소가스는 출구의 질소 산화물 제거 설비에서 암모니아수를 분무하여 질소 산화물을 제거시키고, 폐열 보일러 후단에 설치된 반건식 반응탑에서 수소회 슬러리를 분사하여 황산화물, 염화수소를 제거하고, 반건식 반응탑 후단에 활성탄을 분사하여 연소가스에 포함된 다이옥신과 중금속을 흡착 제거하여 반응식 여과 집진기에서 제거하여 연소가스를 청정가스로 정화 처리합니다. 선택적 촉매 반응탑에서 암모니아수 분사 및 촉매를 사용하여 질소 산화물 및 미량의 오염물질을 완벽하게 처리하여 유인 송풍기를 통해 불뚝으로 배출됩니다. 반응물 및 흡착된 활성탄은 포집되어 통백에 저장하여 별도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의 농도는 가스 자동 분석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목의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로 전송하여 공해 문제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정은 최신 분산 제어 설비를 갖춘 중앙 제어실에서 자동으로 운전 관리되며, 최적의 운전 상태를 위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아산생활자원처리장은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 편익시설, 테마공원, 전망대 등 여러가지 시설을 갖추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산환경과학공원의 건강문화센터는 지상 3층에 연면적 4,929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졌으며,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1층은 몸의 피로를 풀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층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헬스기구를 비치한 헬스장과 운동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찜질방을 설치하였으며, 3층은 강당, 에어로빅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환경기초시설에 동주민센터를 유치하여 공공청사로서의 기능과 교육문화시설로서의 기능 등 그 용도를 다양화시켰습니다. 아산 그린타워는 총 150m 높이로 128m 위치에 1층은 전망대, 2층은 레스토랑을 설치하여 아산시의 랜드마크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아산 그린타워를 중심으로 식물원과 생태 연못을 조성하여 체험형 참여 중심 공간 구성으로 살아있는 자연학습을 경험함과 동시에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산 환경과학공원과 인접하여 추진하고 있는 복교천 생태공원과 더불어 녹색문화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서 각광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형물이 어우러지는 조형광장을 비롯하여 66,000제곱미터의 조경 면적에 금옥 및 관목류 등 총 55,000여 본의 식물을 식재하여 쾌적한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물과 빛과 소리를 접목한 친수 공간으로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재충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산 활력충전소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두뇌 회전에 도움을 주는 스포츠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실용화에 기여한 위대한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장영실의 이름을 딴 장영실 과학관은 연면적 4,950제곱미터, 지상 3층의 규모로 장영실관 및 과학체험관, 어린이 과학관, 과학공작실 및
입체 영상관 등 과학을 주제로 한 현장 학습의 장으로 조성, 청소년들의 과학교육의 산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영실 과학관은 현충사, 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신정호, 곡교천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아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관광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산환경과학공원은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로서 혐오시설로 여겨졌던 쓰레기 소각장을 공원화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시설로 한층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의 견학과 벤치마킹을 위한 공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테마형 공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며 폐기물 처리 과정과 하수 처리 과정 및 재활용 선별 과정 등 환경 기초시설을 직접 체험하여 쓰레기 감량, 재활용 분리 배출, 물 절약 등 녹색문화 운동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시대의 매력있는 도시 아산, 21세기 세계 속으로 꿈을 나누는 녹색 성장도시 아산, 시민이 행복하고 살만 나는 도시,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시, 아산을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깨끗하고 싱그러운 푸른 도시로 아산 환경과학공원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밟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을 좀 수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지금 새로 하는 거하고 비교해서 주변 인근 지역을 범위를 똑같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더 확대해서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새로 들어온 주변 일거리와 또 그 연관돼서 옆에 사는 주민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저희가 보통 주변 영향 지역을 결정을 하는 거는요. 향후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뭐 저희 마음대로 어디까지만 딱 하겠다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고요. 2호기 증설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 주변에 환경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파악을 하고 전문가들과 그 용역사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또 범위를 또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네.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저희는 전량 아산시는 음식물 쓰레기는 위탁 처리하고 있고요.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어서 자체 처리 시설은 없습니다. 요 인근에 음폐수로 하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곳은 있어요. 그것도 민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보다도 더 크게 증설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건 현재 이곳이 용량이 200톤이거든요. 일일 처리량이 200톤짜리 일기를 더 추가로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400톤이 되는 거죠. 이 주민들하고의 그 마찰은 없습니까? 저희 인근 주변 영향지역 주민분들은 굉장히 좀 호의적이시긴 해요. 현재는 저희 그런데 이제 영향지역에서 좀 벗어나신 분들이 조금 반발이 있으실 걸로 예상되고요. 아직 입지 선정이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현재 뭐 주민분들이 반대를 목소리를 크게 내시거나 그러시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에서 이제 잘 조율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음식물 그 폐기물 차량이 들어올 때요. 처음에 기존의 도로로 처음에 들어왔나요? 안 그러면 새로 도로를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차량이 기존 도로가 하나가 있어요. 그쪽으로 대부분 진입을 하고요. 저쪽 뒤쪽에 좀 사이길로도 진입을 하고 새로 별도로 도로를 지금 크게 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네,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 앞으로 이렇게 돌아 안 가고요. 뒤쪽으로 이제 마을 주민 거주 안 하시는 길 쪽으로 이동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자료를 보니까 그 해열 하늘에서 세탁공장 건강문화센터
연간 수익이 29억 원으로 발생했다고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29억에 대한 운영에 대한 수익금, 배분 이런 범위는 어떻게 지정되나요? 그거는 저희가 수익이 나는 거는 이 관광문화센터나 주민 이제 세탁공장에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근 재직공장하고 제약공장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뭐 법적 사항은 아닌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폐열 판매 수익금의 10% 정도 추가적으로 기금에 출연을 해서 주민들과 그 수익을 좀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를 주민들에게 분산한다는 거죠? 네. 그럼 그 10%는 어느 범위까지 주민들의 어느 범위까지 분산을 해주나요? 저희가 보통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입지가 되면 주변 영향 지역을 결정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뱀이 1통과 4통 2개 마을로 고시를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00m 이내 지역 거주 주민으로 기본은 되어 있고요. 근데 워낙 마을이 이제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뱀이 1통과 4통 지역 주민들은 다 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저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도 있을 거고 또 안전은 지금 100% 처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새로 짓는 때 고려하는 게 지금 설계가 이게 2000년대, 2005년부터 진행됐던 거, 2008년도에 진행됐던 거라 그 당시 쓰레기 성상하고 지금 쓰레기 성상이 너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쓰레기들이 종이나 뭐 그런 목재류나 그런 기적이나 그 정도 수준이 많았는데 지금은 워낙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많아서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비닐이 많아서 발열량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서 조금만 넣어도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 소각시설은 설계 때 쓰레기 현재 성상에 맞춰가지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상 200톤으로 승인은 받았지만 용량이 156톤 정도 능력밖에 안 돼요. 그런 쓰레기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희도 지금 증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운영상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예전보다 쓰레기에 플라스틱이나 비닐류가 많아져서 너무 온도가 금방금방 빨리 올라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 아니 먼저 손 드셔가지고. 네. 이제 여기도 이제 소각시설 설치한 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한 12, 13년 됐는데 지금 이제 소각 종류가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허용 기준치의 그 배출 우리 용량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계속 관찰도 하고 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다양한 소각 그 내용이 들어오다 보면 그 배출 허용 기준보다 다 높지 않을까 어떠신지? 보시면 저희가 배출가스 처리 현황 보시면 배출 허용 기준은 법적 기준이에요. 네. 법적 기준이고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먼지 이런 오염물질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자체 관리 기준은 법적 허용 기준의 50% 정도 수준 이하로 자체 관리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TMS라고. 이거는 저희가 손을 못 대요. 기계 자체를. 그리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검정을 하고요.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 수치를 속일 수는 없고요. 어느 지자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투명하게 지금 운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오염도가 기준 이상으로 딱 올라가면 바로 경고가 울려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반 민간 사기업하고 똑같이 과태료도 맞고 심하면 벌금도 맞고 똑같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끔 이제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나 순간적으로 고장나서 순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해요. 없을 수는 없어요. 어디든.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다시 정상화 복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조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자체 관리 기준보다 훨씬 낮게
근데 이게 저기 상병식 기준치를 보더라도 이게 농도가 더 높아지면 지어야 되는데 지금 21년이나 23년도 기준치를 보면 염화수소 말고는 다 기준치가 낮거든요. 네. 혹시 관리자로서 그 이유가 뭐라고 혹시 판단됩니까? 지금 23년도 이제 전체가 아니라 지금 상반기 부분만 일부만 되어 있으니까 아직 뭐 평균 농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계절별로 성상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1년치를 다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보시면 22년하고 뭐 21년은 크게 차이 많이 나진 않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기 쓰레기 소각 물질이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이런 게 더 늘어났다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그 발열량은 높을지 모르지만 환경에 치명적인 다이옥신이라든지 염화 질소 산화물이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이옥신이 우리가 지금 100여 가지를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서 측정하고 있는 게 몇 건이 되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된다면은 다이옥신 전체에 대한 걸 쭉 해봤는지 왜냐면 우리가 보통 보면 다이옥신 중에서 대표적인 게 두세 개만 골라가지고 다이옥신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다이옥신 전반적인 걸 쭉 한번 해서 여기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어떤 종류가 있고 그걸 토탈로 해서 떼야지 지금 여기서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다이옥신 100여 개 중에서 한두 개만 조사해놓고 이거 그거다 하는 것은 이것은 저기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데 그거 너무 호도하는 거 아니냐 일부만 딱 집어서 홍보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어떤지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다이옥신은 그 환경부에서 법적으로 측정해야 될 항목만 측정하게끔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사업장은 아예 전국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항공에서 지정한 두 개나 막 한두 개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학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종류를 뭐가 있는지 한 번은 쫙 스캐닝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다이옥신이 뭐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종류를 한두 개만 할 게 아니라 한 10가지 정도 늘려가지고 해야 제대로 된 다이옥신 양이 나오지 저것을 한두 개만 딱 봐가지고 다이옥신이 무려 가지 나오는데 특히 다이옥신이 한 1300도까지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850도 이상 되면은 그게 다 분해된다라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1350 이상, 1300도 돼야 분해가 일부 되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저 1200도, 1150도에서 제일 많이 발생되고 특히 그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 많으면 그게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다이옥신 한두 개 해가지고 안전하다 이게 할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것은 많이 또 해보셨기 여기 했다니까 그런 저기를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한두 개가 아니라 다이옥신이 100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한번 분석을 해서 다이옥신 어떤 쓰레기 소각장에 나오는 여기는 어떤 종류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 중에서 최소한 5개나 10개, 20개를 늘려서 진짜 인근 주민이 건강에 안전한지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뭐 의문이 있으신데 그런 거는 환경부의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일개 시군에서 이런 거는 상당히 기술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걸 법적인 상황을 외로 또 한다는 거는 어떤 그 전문 기술도 좀 필요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냐 그건 국민의 맞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생명과 안전에 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매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 소각장에서 전국적으로 소각장이 수많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이옥신이라는 걸 종류에 대해서 쫙 정부 체크를 해서 그 중에서 진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쓰레기에서 다이옥신이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종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은 플러스 추가를 해서 더 해야 된다. 환경부도 그런 걸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런 대장님, 그 자꾸 저기 하지 말고 이제 여기는 여기지만 앞으로 세종시는 건의를 해서 나중에 건의를 해서 환경부에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해달라고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네, 그럼 이제 견학 코스대로 움직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네. 좀 받아주세요. 네, 마지막이셨는데. 한 가지만. 네, 말씀하세요. 하루 처리 용량이 200톤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소각하고 남는 그 잔류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쟤는 어느 정도 남는지. 보통 스토커 방식 소각로에서는 한 15%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한 25톤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200톤을 다 못 태우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보철 같은 거는 다 포함해서 25톤입니다. 나중에 딱 분리를 하고. 분리를 하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호